빌라촌, 그 다음 1기 신도시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를 공공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국민재산권의 약탈 선례 막아야 경변, 서울역 쪽방촌 법률 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변이라는 것은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라는 그런 집단인가 봐요. 자, 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국가의 토지 약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쪽방촌 주민들 돕겠다. 요즘에 그 용산 동자동 쪽에 쪽방촌 얘기 많이 알고 계시죠? 이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사업이기 때문에 뭐 3분의 2 동의니 뭐니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수용 방식이라는 건 원래 왜 나왔냐면은 신도시 같은 거를 이제 수용하려고 이런 특별법을 만든 건데 이거를 이 정부 들어서는 요 법을 갖다가 도심에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네, 그래서 사실상의 토지 약탈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게 아니라 이쪽 경변에서 쓴 겁니다. 쪽방촌 주민들 돕겠다고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이런 거 벌써 플랜카드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빼앗아서 공공주택 만드는 게 공익이냐? 통감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사람들 거야, 이 사람들 건데 동의는 전혀 안 구한 상태에서 그냥 현금 청산하고 나가라 이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 뭐라도 주느냐? 안 줘요. 무주택을 뭐 5년인가 6년 유지해야지만 우선 청구권, 그것도 우선 청구권이라는 것은 여기에 아파트가 해당되면 그 아파트를 시세대로 해갖고 넘겨주는 겁니다. 평가는 얼마죠 해주고 감정평가대로 해주고 감정평가도 언제요? 훨씬 더 일찍 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일찍 해서 싸게 보상한 다음에 한참 뒤에 비싼 아파트를 우선 청구권이라는 개념으로 주는 거예요. 그것도 무주택을 유지했을 때. 무주택 유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청산 빠이빠이. 이게 강탈이지. 여기서 표현했던 약탈이란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공익이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땐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묻고 싶어요. 당신 집을 뺏으면서 공익을 위해서 쓰자라고 하게 되면 과연 줄 거냐 이겁니다. 예? 주겠습니까? 예? 그럼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내 재산도 나라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환원하고 공익을 위해 쓰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서 동자동 내 땅 아니니까 공익적으로 뭐 불쌍한 사람들 도우면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대단히 이기적인 태도예요. 저는 동자동 쪽에 물건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거는 이 경변의 그 의견처럼 저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보죠. 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서울역 쪽방촌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경변은 이 지역을 공공개발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약탈하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그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자, 서울역 쪽방촌 재개발은 정부의 토지 약탈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선례가 된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법률적으로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기존의 관습을 대부분 많이 따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 관습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법률에서도 이런 선례가 생기게 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후에도 결과가 나올 거라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변의 입장은 처음부터 잘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분이 지적하는 게 저의 생각과 거의 동일한데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빌라촌과 아파트 단지도 공공개발 대상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토지주는 토지 소유를 이유로 납세를 하고 체납 시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상실하게 되기도 한다. 자, 보세요. 토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납세를 해. 재산세 내잖아요. 재산세를 내게 되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든가. 재산세는 다 걷어놓고 재산권은 상실이죠. 왜 내가 마음대로 팔지도 못해요. 그냥 감정평가대로 내놔 꺼져 이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재산세라도 내지 못하게 하든가 재산세 걷을 거 다 걷어놓고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면 이 자체도 모순인 거고 서울역 쪽방촌을 하나의 선례로 만든 다음 빌라촌, 그 다음 1기 신도시와 같은 대단위 아파트를 공공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1기 신도시도 이제 30년 연하에 씌워졌으니까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발이 뭐 더딜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재개발 재건축,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그렇고 용적률상 사업성도 좀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해줄게 공공재개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선례를 시범단지로 동자동을 딱 찍어서 진행해 놓고 이런 식으로 약탈을 해가려는 그런 수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빌라촌, 일기신도 여기 일기신도시 계신 분들이나 빌라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 대단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동자동 거를 그냥 나몰라라 하실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순차적으로 지금 보면은 현 정부의 어떤 태도는 제가 볼 땐 이래요.
그냥 막 일단 마구잡이로 말도 안 되는 걸 일단 던져 놓습니다, 사회에. 그래서 막 이슈가 되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막 반대를 하게 되면 아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한번 건의를 해본 거고 뭐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별 반응이 없고 반응이 약하게 되면은 그냥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좀 강하게 반발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걸로 한 단계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가면서 점점 반민주적인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경변도 지금 그와 같은 입장에서 선례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토지주에 대한 현금 청산 방식은 재산권을 구성하는 요소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소유권 중 사용권만 인정에 대한 초법적인 발상. 봐봐요. 이거 정확한 표현이죠. 재산권은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소유권이 있는데 수익권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수익이나 현금 청산 당하게 생겼는데 안 나죠. 처분권 내 마음대로 처분해요? 나라가 산다니까 그냥 팔아야 돼. 소유권 내 거야, 네 거야. 거의 지 거야. 왜냐면 야 공익을 위해서 쓸 거야. 가져갈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초법적인 발상, 그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 이런 비판을 충분히 받을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공원으로 우리가 거기를 공원으로 개발할게 하고 지정하는 구역이 있어요. 그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20년간 묶입니다. 20년간 묶여갖고 거기에 전혀 재산권 행사를 안 해요. 팔고 싶어도 팔려요? 안 팔리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묶였는데 토지라는 건 가격 상승하는 것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지역보다는 뭐 1종보다 2종, 2종보다 3종이 비싼 거고 그보다 준주거가 비싼 거고 그보다 상업지가 비싼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용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공원이야. 이거 사봤자 공원밖에 안 돼. 현금 보상 받고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보상이라도 빨리 해주든가 그 자체가 억울하긴 하지만 보상이라도 빨리 해주면 그 보상금 갖고 다른 거라도 사겠죠. 근데 도시자연공원구를 묶어놔서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게 해놓고 시세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방치를 해두는 겁니다. 얼마나? 20년간.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헌법재판소가 99년 헌재가 지자체가 장기간 공원을 짓지 않고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달에 일몰제가 도입됐어요. 20년 동안 이게 지정되면 20년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데 20년 지난 동안 공원으로 개발 안 하게 되면은 풀어주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라는 할 수 있게 해줘라라고 이제 헌재가 재판을 꽝꽝꽝 찍은 겁니다. 그러면 2000년 7월에 일몰제 도입됐으면 20년 7월 20년 지난 다음에 일몰제가 해제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드디어 재산권 행사를 20년 만에 할 수 있게 된 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재지정했습니다. 제가 볼 땐 사람 아닙니다. 예. 막말로 당신들 땅이면은 그걸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와, 저는 공익을 위하면서 모든 어떤 그 도덕적 우월감과 내가 옳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전혀 손해 안 보고 다른 사람들 걸로 휘저으면서 그걸로 생색은 본인들이 내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실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공원 일몰제로 해제 대상에 놓인 118.5제곱킬로를 그 중에 69.1을 다시 재지정했습니다. 7월 달에 풀리는데 6월 달에 재지정했어요.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자체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역할을 참탈하는 이 같은 행위는 위헌적인 행정작용이라면서 녹지공간의 확보를 통한 주거 환경의 개선과 환경권의 향수의 공익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유한성에 국가가 국민의 재산 약탈하는 건 좀 말이 어렵게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녹지공간 확보라든가 환경권이라든가 이런 공익적 목표를 위해서 일정 부분의 그런 특별법으로 인정한다고 하고 또한 토지에 유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어느 정도 범위가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할 만한 그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년 동안 해서 풀어줘라 했는데 거기서 또 지정을 해버렸다. 이건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자동 사례를 용산 거가 진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지정돼서 정말 전부 다 도심에 있는 것까지도 다 수용이 당하는 꼴이라면은 여러분 일기 신도시건 여러분의 어떤 주택이건 간에 다 나라 겁니다 이제. 나라 거에 사유재산이라는 게 이제 없어요. 근데 사유재산이라 없으면 재산세를 안 내야 되는데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여러분들이 다 내고요. 팔고 싶다 마음대로 못 팔아요. 왜? 나라 거니까.
나라가 달라면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나라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팔아야지. 팔리겠습니까? 뒤에 사는 사람은 내가 샀다가 괜히 샀다가 나라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못 사요. 거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개인과 국가 간밖에 진행이 안 돼요. 국가는 공시지가로밖에 인정하지 않고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과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부가 어떤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막아야 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